숲속의 자연치유 혁명을 리드하는 한의학 박사 김동석 원장의 여성암과 호르몬에 대한 건강 이야기입니다. 산소도 좋고 알칼리수. 왜냐하면 우리 몸이 자꾸 산성화가 되니까 알칼리성이 중화가 되니까 그렇게 알칼리수를 먹어라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었죠. 이제 그 물도 좋아요. 아무튼 성인병에 걸린 고혈압이나 당뇨, 암에 걸린 분들 공통점이 물을 안 마셔. 왜 물을 안 마셔요? 먹기 싫어서. 여러분들이 너무 싱겁게 먹으니까 물이 안 땡겨 사실은. 조금만 짜게 먹거나 우리가 술 먹고 난 다음에 뭐부터 찾아요? 물부터 찾죠. 좀 뭐 과자 같은 거 먹으면 뭐부터 찾아? 물이죠. 왜 물을 찾아요? 짜니까? 그걸 뭔가 희석시키고 해독하려고. 내한테 몸에 안 좋은 것들이 좀 더 들어올 때라든지 소금이 들어오면 내 몸을 똑같은 그 소금물 농도로 맞춰야 돼요. 그걸 등장액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바다에서 나왔기 때문에 바닷물 농도하고 우리 물 농도는 똑같아요. 그래서 너무 소금을 적게 먹게 되면 소변을 안 보죠. 화장실을 잘 안 가니까 또 물을 안 먹는 경향이 있죠, 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되면 내 몸에 물이 계속 교환이 되면 내 몸이 희석이 될 텐데, 깨끗해질 텐데, 물을 너무 안 먹으니까 계속 쓰던 물을 또 쓰고 그래요. 최대한 오줌으로 많이 배설을 안 하고 내가 재활용을 하는 거야. 근데 우리 몸의 70%가 물인데 그 물들을 자꾸 갈아줘야 돼요. 그래서 충분한 물 먹는 것도 진짜 중요한 문제인데 여러분들은 암 치료할 때 그런 가장 중요한 것들을 잊어먹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공기라고 그랬죠. 암세포는 산소를 엄청 싫어하는데 여러분들이 산소가 많은 곳에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잖아요. 단 5분만 숨을 안 쉬어도 여러분들은 정말 수명을 그냥 목숨이 끊기잖아요. 숨을 안 쉬면. 산소가 우리 몸에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걸 너무 쉽게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도심 속에서 항암을 한다, 요양을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기부터 틀린 거예요. 암세포는 또 산소를 싫어하거든. 산소 없이 숨을 쉬어요, 세포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죽는다 그러면은 우리 건강한 세포가 먼저 죽고 암세포는 뒤에 죽어. 산소 없이도 살거든. 그러니까 산소가 많은 곳이 이게 나무가 산소를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무가 있는 곳으로 숲으로 여러분들이 와야 내 몸에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압 산소 치료통에 들어가가지고 산소의 농도가 높은 데 들어가서 노출되면 피부가 호흡을 해요. 피부 호흡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피부가 어떻게 보면 폐의 역할도 해요.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풍욕이라든지 살림욕 해야 되는 이유도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산소, 공기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 물,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이런 교육을 통해서 배우시면 되는데 그 다음이 음식이다 이 말이에요. 음식.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순서대로 가는데 여러분들은 거꾸로 가. 예? 그죠? 고주파가 제일 중요하고 셀레나제가 제일 중요하고 이거잖아. 사실은 그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공기, 물, 음식이야. 그 위에 이제 건물을 기초를 해놨으면 그 위에 건물을 짓는 것이 다른 어떤 면역력을 올려준다든지 온열 치료를 한다든지 이런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제대로 알아야 이제 우리가 이제 예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저희 명문에 이렇게 입원하신 게 암을 예방하는 목적으로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 많죠.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좀 암을 또 치료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특별히 여성암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성만이 갖고 있는 게 호르몬이에요. 여성 호르몬. 호르몬과 암과의 관계를 오늘 아시면 돼요. 다 잊어버려도. 그래서 암이 왜 오는지 그러면은 암 원인 치료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중에서도 재발돼서 이렇게 입원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유방암이 암 치료 후에 다시 재발될 확률이 60%나 돼요. 간암은 70%, 대장암 50% 이렇게 폐암은 50% 뭐 60% 하는데 이것은 오차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병원에서는 다 수술하고 여러분들이 유방암이다 하면은 수술하고 방사선하고
항암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여러분들이 지금 먹고 있는 항호르몬제도 이제 먹고 했는데, 어떻게 다 시킨 대로 했는데, 왜 재발이 되는가? 이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그걸 잘 병원에서는 가르쳐 주질 않아요. 근데 병원에서는 뭐라 하냐면, 이제 다 끝났으니까, 의미 없으니까 뭐, 요양병원에 가는 것도 의미가 없다. 산속에 가는 것도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집에서 편히 쉬고, 예전처럼 살아라. 이런 말을 하죠. 근데 사실은 예전처럼 살면 다시 재발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가 잘못됐기 때문에 암이 온 거 아니에요? 근데 뭔가를 찾아서 내가 바꿔줘야 되는데, 그건 병원에서 절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생활을 하는지 그 병원 교수님들이 사실은 아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 스스로 찾아야 돼. 내가 성격이 좀 뭐 이렇게 하면 호르몬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내일 모레 수능 시험 보잖아요. 수능 시험 준비하는 고3 수험생들이 사실은 생리불순이 제일 많아요. 고3병 중에 생리불순, 소화장애, 두통, 심해지면 허리가 아프죠. 왜냐하면 맨날 앉아 있어야 되니까. 근데 그 고3병이 언제 났냐면 수능 시험이 끝나면 사라져 버려요. 무슨 얘기냐면 생리가 있다 없다 하는 것은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뭔가 영향을 미친 거죠. 근데 그게 뭐냐면 고3들의 스트레스, 시험에 대한 두려움, 공포, 막 이렇게 시험 성적에 대한 걱정거리 때문에 사실은 호르몬에 영향을 준다고. 뇌에서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뇌하수체라는 데서 여성 호르몬을 조절을 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고부 갈등이 심한 가정에서는 며느리가 아기가 안 생기면 시어머니가 분가를 시켜준다고. 마음 편하게 살아라. 그러면은 그 난소 호르몬이 제대로 제때제때 이렇게 호르몬을 분비해서 생리를 거르지 않고 일정하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성 호르몬에 영향을 주는 게 우리가 뭐 다른 막 면역력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엄청난 스트레스가 이런 암의 원인이 되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절대 고주파만 해서 예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아셔야 돼. 오늘 암이 왜 오는가를 더 자세하게 또 알아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수술을 했어요. 항암을 하고 방사선을 하고 여러분들 다 끝난 사람도 있고 지금 항암 중인 분도 있고 하죠. 그죠? 머리가 이제 없는 분은 지금 항암 중이겠죠. 근데 수술 후에 재발까지의 기간이 전체 환자 중에 5년까지 75%야. 근데 5년을 넘긴 사람은 어쩌면 25%밖에 안 돼. 재발할 확률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5년까지는 정말 뭔가 바른 생활을 하면 거기서 졸업을 하시면 암이 재발될 확률이 확 준단 말이에요. 대부분 2년 안에 제일 높죠, 그래프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은 2년, 3년 이때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1년만 되면 까먹어버려. 그죠? 여러분들이 애 낳을 때 엄청 산모의 고통, 다시는 애기 안 낳을 거야 했는데 또 1년, 2년 지나면 또 잊어먹고 또 낳아. 이게 뭔가를 망각하고 잊어버린다는 게 사람한테는 또 필요한데 사실은 생활 습관을 자꾸 좋은 습관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차, 2년차일 때 내 생활 습관을 정말 잘 찾아가는 것이 암을 예방하는 데 핵심 키워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강의를 듣고 1년차, 2년차, 3년까지 정말 FM대로 하면 5년차까지는 시동 끄고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2년차에서 나사가 풀려. 그러니까 정말 고참들 보면요, 3년차 나는 이제 암 환자도 아니고 암이 안 걸릴 거라는 자만심으로 빠져가지고 아무런 말도 잘 안 들어요. 막 고기도 함부로 먹고 뭐 식생활이 개판이 돼간다 이 말이에요. 병원에 요양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예방하려고 왔는데 밖에 나가서 자꾸 조미료 들어간 음식이나 먹었었고 이런 부분들이 정말 독으로 온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유방암 재발 위험도가 사실은 빨간색은 수용체 음성이고 수용체 양성이라고 써졌는데 호르몬 양성, 수용체 양성이 파란색이에요. 여러분들이 호르몬형이냐 호르몬형이 아니냐 이걸 따지는 거죠. 쉽게 말하면 수용체가 있냐 없냐. 음성은 없는 거예요. 음성은 없는 거면 여러분들이 항호르몬제를 안 먹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되죠. 근데 그런 분들의 그 발생률을 보니까 희한하게 호르몬 수용체가 없는 분들이 더 이게 높아요. 그래프가 재발할 확률이 더 높았어.
웃기죠? 나는 호르몬형이 아니니까 더 뭐 재발할 확률이 없겠네 이렇게 자만심을 가져도 안 된단 말이에요. 사실은 호르몬형이 더 이렇게 길게 가지만 더 낫다고요. 5년까지 발생하는 확률이. 그러니까 나는 호르몬형이 아니니까 괜찮아. 뭐 항호르몬제 안 먹고 있으니까 더 뭐 괜찮을 것 같고 이런 것도 잘못된 거라고요. 한국 유방암 세계 1위야. 이게 뭔가가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나라에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현상이 생겼겠죠. 근데 유방암 하면은 옛날에 생각해 보세요. 그 부모 세대 때는 유방암이 별로 없었어요. 부모 세대 때는 당뇨가 별로 없었어. 그때는 되게 못 먹고 보릿고개가 있고 못 먹고 되게 어떻게 다 뭐 농사일 할 때 내가 직접 했다고 땀을 흘리고 운동하고 자동차도 없어서 걸어 다니고 당뇨 걸릴 시간도 없고 일도 없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는 없었던 병들이 자꾸 요즘에 생긴다. 그런 것은 현대 이게 생활과 밀접한 관계된 생활 습관이나 뭐 식습관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겠다. 뭐 이런 것을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왜 그러면 더 많을까? 이것도 고민을 해봐야 돼. 그래서 오늘 제가 그걸 찾았어요, 답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면 그래서 이제 예방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해년마다 이렇게 96년도에는 한 3,800명 정도가 유방암이 걸렸다면, 자, 점점 뭐, 2002년도 7,000명 정도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2배가 늘었죠? 벌써? 그러면 7,000명에 15,000명 되면, 이 정도 되면 벌써 몇 배가 늘은 거예요? 4배가 늘은 거죠. 4,000명에서 4, 4, 16이니까. 16,000명이니까. 그죠? 4배가 늘은 거야. 갈수록 늘어나요. 2012년까지야. 2018년, 19년 하면은 엄청나게 더 많은 걸로 통계가 잡혀요. 근데 이제 통계청에서 공개한 것은 약간 12년까지 있는 자료에서 이렇게 보여드린 거고, 그래서 암이 왜 올까? 이런 부분들을 자꾸 생각하고, 이게 암을 생각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암을 치료하려면 결론은 내 몸이 면역력이 좋아져야겠다. 면역력이 좋아지려면 내 몸이 행복해져야겠다. 행복해지는 게 면역력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좋은 물, 좋은 음식, 좋은 공기, 좋은 생각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면역력을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병을 나는 시킨 대로 했는데 왜 재발되고 또 크기가 안 커지고 나는 왜 안 주냐 이렇게 하는 분들은 자기를 다시 돌아봐야 돼. 독일 이게 의료는 일본하고 독일은 또 예전에 생체 실험을 많이 해가지고 인간 가지고 지금은 임상 시험 하나 하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 그때는 막 별 실험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독일이 그래서 의학이 발달해 있어요. 별 실험을 다 했어 사실은. 온천에 가는 것이 암 치료에 도움이 된다니까 의료보험 적용을 연 이후에 온천 휴양을 하게끔 나라에서 돈을 지불을 해줘요. 암 환자들한테. 웃기죠? 우리나라 같아요? 뭐 온열 치료나 뭐 미질토요법이나 메가비타민이나 전부 다 독일 의사들이 해서 규명해서 스터디해서 연구 결과로 이게 해도 된다. 근데 사실은 지난번에 폐암 말기 환자분이 있었잖아요. 김진두 씨라고 들은 분도 있어요, 여기서는. 근데 본인이 폐암 말기인데 정말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렇게 치료를 하려 하는데 자기 친구가 의대 교수로 있어가지고 이 몸 상태 가지고 어떻게 항암을 하느냐. 막 그래가지고 너무 화를 내면서 자기 동료 의사들을 혼냈대요. 암으로 죽는 게 아니라 항암으로 죽겠다. 이게 뭐 말이나 듣느냐 하고 이제 포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항암은 지금 의미가 없고 사진이 있는데 정말 깡말랐어요. 여러분 그 사진 보여드리면 충격받을까봐. 근데 아무튼 그분이 병원에서 포기를 해주니까 다른 치료 방법을 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야.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정말 현명하게 공부를 한 거지. 암이 오는 이유를 제대로 아신 거예요. 내 면역력의 문제고 내가 몸을 함부로 했고 생활 습관이 틀렸다는 걸 알고 싹 다 바꾼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오셔가지고 강의까지 해주셨어요. 그래서 자기는 현대의학이 병원이 포기해 주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더 현명해져야 된다 이 말이죠. 뭐가 막 암에 좋은 막이 상황버섯이나 막 이런 거 찾는 것보다는 먼저 내 마음가짐부터 제대로 하고 내가 가장 주위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고 난 다음에 그런 치료를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을 만든 것은 여러분 자신이에요. 그래서 병을 치료하려면 지금과는 다르게 제가 항상 구호가 거꾸로 살아라. 여러분들이 옛날처럼 살면 병을 만든 그 당시처럼 살면 또 재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반성을 하세요. 내가 오늘은 뭘 잘못한 거, 3번 반성을 하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활 습관에서 또는 동료들하고 싸움, 서로 질투, 뭐 이런 것도 없었나. 그런 부분들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모이신 여러분들은 여성암이니까 여성암 위주로 할게요. 그래서 유방암이 왜 우리나라가 세계 1인가 막 이런 거 따져봤어요. 나이가 많이 들으니까 평균 수명이 늘어나니까 그럴까? 근데 유럽도 오래 살아요. 우리나라만 오래 사는 게 아니라 평균 수명이 80, 90 다 비슷하거든요. 왜 우리나라만 더 많을까? 이것도 아닌 것 같아. 나이 오래 살아서 뭐 이런 적용, 늦은 폐경 이것은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아. 그죠? 생리가 빨리 온다는 것은 뭔가 호르몬이 빨리 뭔가 막 형성된다는 거야, 옛날보다. 옛날에는 한 중학교 1, 2학년 돼야 초경이 터지는데 요즘에 초등학교 1, 2학년이 막 생리가 와요. 초경이죠. 성저숙증이라고 이렇게 표현도 하죠. 이제 그런 부분이 왜 올까? 이 연관이 있지 않을까요? 호르몬, 여성은 호르몬하고 연관돼 있으니까. 그럼 늦은 폐경도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것도 좀 약간은 의심이 가요. 그다음에 서구적인 체형 변화. 서양인들은 그러면 유방암이 더 많아야 되는데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죠. 근데 이것도 영향은 좀 있을 것 같아. 그렇죠? 결혼 및 첫 출산 연령의 증가. 이게 아기를 적게 낳고 막 이런 것들도 원인이 되겠다. 근데 확실한 물증은 없어요. 아기 하나만 낳아도 뭐 그렇게 불편한 사람도 없고 뭐 그런 것들은 있는데 아무튼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출산율의 저하 이것은 비슷한 얘기겠죠. 모유 수유의 감소 이것도 좀 연관이 있을 것 같아. 왜냐하면 옛날에는 전부 다 애를 우유 사 먹일 돈이 없어서 젖을 먹인 거죠. 사실은 정말 돈만 있었으면 분유 가지고 이게 먹였던 애를 키운 게 엄청 부잣집에서는 할 수 있는 그런 거였죠. 그래서 근데 이것은 좀 생각해 볼 만해요. 왜냐면 요즘에는 정말 맞벌이가 그러잖아요. 맞벌이니까 바로 또 직장에 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 뭐 식습관의 변화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뭔가를 원인을 줬을 텐데 우리나라만이 갖고 있는 원인은 또 이거 가지고는 좀 설명하기가 좀 애매하죠.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나는 정말 암이 올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암이 왔다 이런 억울한 사람 있죠. 혹시 들어보세요. 나는 정말 긍정적이고 음식도 막 잘 가려 먹고 운동도 하고 엄청 몸을 잘 챙기는데 나는 암이 온 것 같아. 억울하게. 그런 분 있어요? 있어요. 있어. 그러면 지금 이 강의를 잘 들어보세요.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 잘못된 것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이것은 이제 지금 굉장히 TV에서 화제가 되고 있죠. 뭐 불화수소 노래도 나오고 하는데 일본이 하는 아베의 나쁜 짓이 여기에도 고스란히 있는데 아무튼 우리 수출을 이게 못하게 한 것도 나쁘지만 더 나쁜 것은 이걸 감추고 있는 진실들을 가리고 올림픽 할 때 일본 식자재로 후쿠시마산으로 이렇게 선수들한테 먹인다는 그 엄청 잘못된 것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예요? 합성한 건가요? 네, 아닙니다. 합성 아니라고요. 실화입니다. 이렇게 돼요. 이게 물고기예요. 우리 전어 같이 생겼죠? 전어 2마리를 딱 해가지고 눈을 딱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아. 애들은 수영을 할 때 어떻게 할까? 잘 못하니까 잡혔겠죠? 아무튼 복잡해. 여기서 꼬리를 쳐야 돼, 저기서 꼬리를 쳐야 돼. 이런 기형적인 동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상어예요, 상어. 눈이 하나인 상어. 우리 눈 하나인 상어 영화에서 봤죠? 공상영화에서. 응? 근데 이게 공상영화가 아니라 이게 잡힌 상어예요. 일본 앞바다에서. 더 놀라운 게 이거 봐봐요. 토마토가 또 이게 토마토가 옆에서 생겨. 하나만 이러면 좋을 거 아니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한데 무 같은 경우는 발처럼 5개의 무가 뿌리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 가지도 막 한 개가 아니라 막 여러 개가 생기고 엄청 좋겠죠. 이렇게 되면 뭐 개구리는 다리가 막 8개, 6개 달리고 막 이렇게 다리가 이제 꼬추에도 달려.
이거 가운데 딸이라 하잖아요. 고추 아니에요. 그 개구리가 이런 기형적인 형태를 취한다고요. 그리고 또 보면 이렇게 양배추가 이렇게 커졌어요. 어떻게 보면 농사 짓는 사람은 이거 거대 양배추가 있으니까 수확량이 엄청 늘어나겠죠. 좋겠죠. 근데 여러분들 이거 먹으라면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이게 왜 생긴 현상이에요? 왜 이런 현상들이 생겼어, 아까? 응? 물고기가 왜 눈이 두 개가 왜 배에 달린 거고, 눈이 하나 생기고, 왜 이런 현상이 생겨? 후쿠시마. 방사선을 쬐니까 이런 현상이 생긴 거예요. 방사선 세슘. 응? 그 농도가 어마어마한데 그것이 아직 그린피스에서 이렇게 했는데 엄청 지금 그거 다 박해지면 일본이 올림픽을 아예 치를 수도 없는 상황이 되니까 숨기고 한 거예요. 이건 자기들이 이런 거 하고 싶어서 얘는 이렇게 되고 싶어서 이렇게 됐겠어요? 그냥 있는데 그 방사선이 그냥 있는 거야, 그냥. 후쿠시마 원전 근처에 100km까지도 영향력이 엄청나게 있대요. 응? 그런 거예요. 방사선에 노출돼서. 여러분들 유방암 치료 다 기본적으로 방사선을 쬐죠. 이 방사선을 쬐는 거야. 너 뭐 병을 예방한다는데 이상하네. 이렇게 되면은 유전자가 변형이 돼서 다른 것이 생길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하면은 5년 안에 재발률이 좀 떨어진다고 해서 하는 거지. 이게 치료를 완전히 예방하는 목적은 아니에요, 사실은. 조금 줄이는 거야. 여러분들이 항호르몬제 먹는 것도 조금 줄여주니까 그걸 먹는 거지. 사실 완전히 예방 안 돼요. 다 먹었는데, 타모xifen 다 먹었는데, 암 재발돼가지고 온 분들 많잖아요. 보잖아요, 여러분들도.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낮춰준다는데, 내한테 오는 다른 부작용은 더 심해요. 그 타모xi펜을 먹으면 자궁 내막암이 걸릴 확률이 23%가 더 늘어난다는데, 나 유방암을 좀 줄이려고 먹었는데 자궁암이 23%가 늘어나? 유방암 줄어드는 것보다 훨씬 확률이 더 안 좋은 쪽으로 더 많이 가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현명한 사람 같으면 결정을 잘 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아무튼 이런 유전자 변형을 일으킨 게 엑스레이에서 우리가 노출되는 세슘 방사선이라는 얘기예요. 개구리가 막 머리가 2개, 3개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진짜 놀랍죠. 근데 여기에만 영향을 미칠까요? 그냥 동물들만? 이거 개구리, 양서류 같은 거 어류에만 영향을 미칠까요? 동물. 귀가 없어. 귀가 또 하나만 없고 2개가 없고, 돼지가 코가 2개예요. 막 노래가 다 바뀔 판이야. 돼지는 코가 세시래 막 이렇게. 그 정도로. 근데 사람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네. 그렇죠. 여러분들 방사선이 얼마나 무서운 일을 하셔야 되는데, 막 무섭게 여러분들 맨날 그 페트 찍으러 가잖아요. 페트 CT야. 그 페트 피폭량이 한 번 찍는데 히로시마 원폭이죠. 히로시마가 터졌을 때 8kg에 째는 피폭량이네. 여러분들은 돈 주고 8kg에서 히로시마 폭탄을 이렇게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째는 거예요. 사실 그거 할 필요도 없어요. 또 정확하지도 않아. 다시 정확한 거 해봅시다 이렇게 하잖아요. 페트 검사하고. 또 열어봐야 알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수술할 때 열어봐야 어디가 있는지 알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정확치가 않다는 얘기지, 뭐 다른 말로 하면. 그렇잖아요. 열어보고 이상하게 더 많이 번졌네, 그냥 닫는 경우도 있어, 수술하다가. 그 정도로 오차 범위가 심해요, 사실은. 근데 그거 막 자꾸 찍는 것은 암을 더 유발할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애들도 지금 백혈병하고 갑상선 암이 막 늘어난다는 거, 발병률이 100배가 높아졌대요. 후쿠시마 아동암 공포. 그런데도 대한민국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출 안 해도 뭐 750만 한국 관광객이 와서 먹어준다, 이 말을 했는가 동시에 전부 다 취소하고 안 가버렸잖아요. 근데 비행기 다 취소되고 이제 항로도 없어질 판이잖아요. 정말 자충수를 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사히 맥주 정말 그 지하수 다 오염된 지하수를 뺑뺑 돈 거 아시죠? 그 물러온 것을 이 방사선 맥주를 마시는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뭘 몰랐죠. 근데 이걸 알려야 돼. 저는 이거 정말 중요하게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방사선이 이렇게까지 많이 번졌어요, 지금. 몇 년 지나니까 이제 다시 돌아와서 또 우리 동해로 들어오고, 우리도 안전하지 못할 수 있어요, 사실은. 엄청나죠?
나는 이유 없이 막 암이 생겼다. 이런 거에 노출돼 있을 수도 있어. 내 주위에 뭐, 예? 그럴 수 있겠죠. 이유 없이. 100km 이상 원거리에도 발병률이 28배래요. 28배. 100km. 100km면 여기서 전주까지 거리야. 그래서 그게 유전자를 변형시킨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몸에는 이런 세포가 있는데 이런 세포 속에 염색체가 있는데 염색체를 만드는 게 유전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암을 비롯한 모든 질병은 유전자의 변형 때문에 생긴다라고 밝혀졌어요. 뭔가 원인이 잘못돼 갖고 유전자 변형을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유전자 변형은 활성산소도 많이 시키지만 이런 방사선 물질이나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들이 사실은 많이 존재한다고. 그래서 이 유전자 변형의 원흉은 사실은 활성산소가 제일 많이 하고, 근데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활성산소에 많이 노출된 생활을 한 거야. 원인 모르게. 잠을 11시 이전에 잘 자야 되는데 잠을 맨날 불규칙하게 자는 것도 사실은 막 꿈에 시달리는 것도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 활성산소를 제거해 주는 게 간이거든요. 간이 피곤해져 있으면 절대 활성산소를 제거를 잘 못해요. 그럼 유전자 변형이 또 생겨서 또 병이 생기겠죠. 그래서 우리 염색체가 23쌍의 염색체가 있는데 이렇게 보면 이 부분이 유전자 변형이 됐다 그러면 전립선 암이 생겨요. 뭐 녹내장도 이 부위가 유전자가 변형이 생기면, 그러면 나는 대장암이다 그러면 이쪽에 유전자 2번 염색체의 이 부위가 활성산소나 방사선 잘못 재가지고 이 부위가 변형이 되면 암이 온다 이거죠. 딱 유전자별로 폐암은 이쪽이에요. 3번 염색체 다 이게 있다고. 정말 중요한 사실을 또 안 것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아마 유방암 발생률이 제일 높은 원인이 이게 아닐까라고 저는 감히 주장을 해요. 사실은 GMO 작물 있죠. GMO 작물이 엄청 폭발적으로 증가해요. 1996년부터 수입이 돼요. 2016년이 딱 20년대. GMO 곡물을 한 20년 정도 꾸준히 먹어야 반응이 온대요. 쥐가 수명이 2년 6개월을 살아요. 그럼 2년 6개월이 100살이라고 생각하면 2년 동안 먹여봤대. 그럼 80살까지 먹여본 거야. 쥐한테 그 GMO 곡물을, 사료를 쥐한테 이것만 먹인 거야.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수컷쥐는 잘 안 죽는데 암컷쥐가 막 죽어가. 암컷쥐가 죽어가. 힌트가 있죠. 암컷쥐가 죽어간다는 것은 암컷쥐만이 뭔가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죠? 암컷쥐는 뭐가 있냐? 호르몬이 있다. 우리 여성 호르몬처럼 암컷 호르몬이 있겠죠, 쥐도. 그래서 쥐가 자꾸 영향을 받는 게 여성 호르몬이 암컷쥐에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선천성기형아가 2005년에는 한 13,000명 정도 됐대요, 통계를 보면. 근데 2011년대는 3만 명, 3배가 돼. 그리고 지금은 더 막 오히려 늘어나는데 출산율이 지금 줄어들었잖아요. 저희 때는 한 100만 명, 저희 대학 입시 볼 때 80만에서 100만 봤는데 지금은 낳는 사람은 30만 정도밖에 안 돼요. 1년에. 그러면 우리나라 군대 인원이 몇 명이냐? 60만 정도 된다고 하죠. 60만 군대라고 하죠. 우리나라 군대가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다 군대를 간다 해도. 그죠? 절반은 남자고, 절반은 여자고, 15만밖에 못 가. 결국에는. 우리나라 군대도 아마 완전히 재편이 될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지원해서 가는 직업군인이 되겠죠. 그래서 아까 아이들 성조숙증이 이거와 관련돼. GMO 곡물이 시골에 있어요, 없어요? 시골에서는 텃밭에서 이렇게 우리 다 웬만하면 먹잖아요. 그래서 슈퍼가 멀잖아요. 패스트푸드 가게가 막 다 있고 저녁에는 막 야식으로 해가지고 뭘 다 시켜 먹죠. 다 그런 것들이 해가지고 성조숙증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폐증, 이 곡물을 먹은 쥐들이 성질이 난폭해진대요. 얘들이 또 난폭해져. 물론 혼자 이게 요즘에는 하나만 낳잖아요. 그러니까 혼자니까 모든 게 자기 중심적이고 얘들이 정말 예의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죠? 그런 것도 영향을 미치는데, 근데 자폐증은 뭐 내가 몇 살 이전에 교육 받기 전에 생기는 거라 이게 그 유전적인 거고 그런 부분에 영향을 받는 거지,
성격은 아니에요. 성격은 혼자 살면서 형제가 없는 것은 나중에 후천적인 거지. 무슨 선천적인 거지. 그죠? 대장암, 유방암이 같이 발병이 높아져요. 당뇨도 엄청 많아지죠. 치매도 많아졌죠. 이런 것들이 이 원인이 아닐까. GMO 곡물은 어떻게 만드냐면 사실은 예전에 고엽제 있죠. 고엽제. 고엽제를 쫙 올라오니 싸움할 때 맨날 거기다 빵커 파놓고 하니까 다 숲을 없애버리는 게 게릴라지 못하게 하려고. 근데 그 순간에 다 숲도 다 우리 농약에 의해서 다 죽었는데 그 안에서 살아남은 풀이 있어. 그거 엄청 생명력이 강한 거죠. 도저히 살 수가 없는데 이게 그래도 고엽제에 어떻게 살아보려고 막 거기에 적응을 한 거야. 적응을 해서 살아났어. 그래서 과학자들이 야 이놈 신기한 동물이 식물이구나 해가지고 유전자를 쭉 본 거예요. 현미경으로. 그랬더니 유전자 변형이 거기에 딱 생긴 거예요. 다른 풀 종류는 같은데 이놈 살아남은 놈 풀을 보니까 어디에 유전자가 다른 특수사가 바뀐 거야. 변형이 된 거죠. 살아남기 위해서 변형이 된 거야. 암에 걸리는 유전자 변형도 있지만 그렇단 말이에요. 그것을 옥수수에 붙여보고 밀에다 붙여보고 콩에다 붙여보고 했더니 농약을 쳐도 이제 안 죽는 거야 이게. 옥수수 심었어요. 고엽제 같은 거 제초제를 쫙 뿌렸는데 옥수수는 안 죽고 풀만 죽어. 왜냐하면 유전자 또 변형을 시켜놨으니까. 수확하는데 엄청 유리하죠.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그 유전자 변형이 된 것을 우리만 먹는 게 아니라 사실은 봐봐요. 암컷쥐가 이렇게 애가 임신한 게 아니라 할머니 쥐가 이렇게 자궁암이 생긴 거야. 이 암이라는 글자도 사실은 이렇게 입으로 들어가고 나가는 것이 산만큼 잘못 쌓일 때 암이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이 잘 때는 사람을 기른다. 기를 양자잖아요. 이렇게 좋은 것을 먹으면 우리를 키우는 양식이 되는데 잘못 먹으면 GMO 곡물이나 이거 외에도 엄청 많아요. 특히 육식, 우리가 사료 먹일 때 좋은 거 줘요? 소, 돼지, 한번, 그걸 우리가 먹잖아요. 그걸 먹으면 또 우리가 또 걸린 거야. 그래서 고기를 먹는다고 막 뭐 하시는데, 정말 암 치료하면서 고기 내놓으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하나도 모르는 거야, 지금. 제가 하도 그래서 고기를 내놓으려면 수육만 내놔라, 돼지고기는. 오리고기나 닭고기, 그래도 좀 괜찮은 걸로. 이제 소 키울 때는 막 소 골분이나 소 내장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다시 갈아갖고 다시 넣어준 거 혹시 모르죠. 그래서 광우병이 막 생긴다는 원인이 막 소가 초식동물인데 막 자기 소들을 막 갈아갖고 막 닭내장이나 막 이런 거 그걸 넣으면 잘 커요. 고기 맛도 좋고. 그러니까 막 모르고 먹는 거야. 나는 절대 모르는 이유가 없어. 암에 걸린 이유가 없어. 내가 그렇게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노출된 거예요. 근데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 많이 먹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왜 쫓겨 먹는데 걸리냐. 억울한 사람이 또 있죠. 나는 담배를 막 2갑씩 펴. 근데 안 걸려. 폐가 강하면. 폐가 약하면 담배를 안 펴도 그런데 노출되면 폐암이 오는 거야. 내가 취약한데 약한 장기에 오는 거죠. 근데 그것은 그래서 누구도 모르는 거야. 나는 억울할 수밖에 없죠. 사실은. 나는 정말 바르게 산 것 같은데 암이 왔는데 정말 억울하다. 그것은 내 잘못은 아니지만 유전적으로 내 장부 중에 약한 거. 그게 체질인 것 같아요. 체질이 그런 체질. 담배를 안 펴야 될 체질인데 담배를 폈다. 그러면 체크닥이야. 그죠? 간염이 있는데 만성 비형 간염. 근데 간이 약한 사람이죠. 간이 약한 사람이 술을 먹어봐. 그러면 간암이 무조건 와요. 근데 비형 간염 있는 사람은 술 안 먹어도 간암이 와. 여자분들 간암 많잖아요. 그게 면역력이 좋냐 약하냐, 간이 강하냐 약하냐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인데 여러분들이 사실은 유방암 같은 경우는 호르몬 수용체 이것이 좀 과학자들이 볼 때는 이것이 작용하는 것 같다라고 이제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수용체가 뭐냐, 여성 호르몬이 결합하는 부위 물질이래요. 이게 수용체가 있으면 암세포가 활성도가 높아져서 암세포가 더 잘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에스트로겐 수용체가 있는 분들은 에스트로겐을 아예 없애버려야 돼 이런 생각을 한 거야. 없으면 잘라버려. 문제가 되면. 그럼 문제가 되면 맹장을 잘라내, 문제가 되면 자궁을 드러내, 다 잘라내면 사실은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요즘에는 맹장이 우리 면역체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뭐 장내 세균이 우리 우울증하고도 연관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항생제 많이 먹으면 장내 세균이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소화기는 맨날 떨어져 설사하고 막 하죠. 그러면 설사하고 화장실 갈 때 즐겁겠어요? 우울해지지. 근데 장내 세균이 부족해서 우울해진다. 이것은 아닌 것 같고, 어떤 그런 삶의 질이나 여러 가지들이 영향을 줘서 뇌가 피곤해지니까 우울증이 오는 거야. 그죠? 몸이 약한데 밥만 먹으면 소화 안 되는 기분이 좋겠어요? 근데 그 미생물들이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장 기능을 딱 떨어뜨려 보니까 장 기능이 약해지면서 모든 삶의 질이 떨어지면서 내가 왜 살지까지 그렇게 오는 거죠. 근데 과학자들은 이 물질을 가지고 꼭 정신세계를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선우가 행복 호르몬이 나오니까 내가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행복하니까 행복 호르몬이 많아진 것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 선우가 마치 닭과 달걀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 논쟁과 비슷해요. 내 행복해지면 그 호르몬들이 더 많이 나온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지. 근데 그 행복 호르몬을 막 주면 사실은 또 행복해져. 막 몰핀 막 맞으면 막 뿅 나잖아요. 그래서 맞는 거예요. 프로포폴도 그러고. 근데 그런 인위적인 것은 오래 못 가요. 약기운 떨어지면 또 그러고 중독성이 생겨요. 중독이 되면 이 양 가지고는 안 돼. 좀 더 많아져야 되고. 중독이 그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중독시키면 안 되고 내 생활 습관에서 나오는 중독이 안 되는 행복 호르몬을 해야 되고 여성 호르몬을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억지로 이렇게 유방암 세포가 있는데 이런 게 수용체예요. 수용한다 해서 수용체. 그러면 에스트로겐이 여기에 딱 맞아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 에스트로겐이 유방암을 만들어내는 촉발제가 된다 생각해서 이 에스트로겐을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30대 암이 걸렸는데 호르몬형이다, 수용체가 있다 그러면 항호르몬제를 주면 폐경기 여성이 되는 거야. 30대가 60대가 되면 온몸이 뼈가 쑤시고 막 이 갱년기 증상이 다 나타나죠. 그것은 내가 암을 예방하는 것보다 내 삶의 질이 떨어지고 우울증이 더 오고 막 골다공증이 와버리고 30대 그런 것을 과연 해주면 우리 면역력을 좋게 해주는 것과 생각을 해봐야 된대. 그래서 나는 제 식구가 만약에 이런 호르몬형이다 하면 절대 저는 반대한대요. 방사선도 반대. 항암은 생각해봐라. 왜냐면 또 항암 안 해가지고 뭐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민할 거면 해라. 담배를 끊는 것이 더 죽을 만큼 내가 스트레스가 있다. 그럼 담배 끊지 말고 차라리 피하라 이렇게요. 담배 끊어가지고 막 이 살인까지 날 정도로 스트레스, 히스테리 부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담배 끊는 것이 더 해로운 거야. 그 사람은 담배 치질이라고 해줄게요. 근데 담배가 유익한 건 아니지만 특별히 끊으면 해가 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호르몬형이면 호르몬 치료를 한다. 이런 것까지 하시고, 이런 항호르몬 치료가 뭐 타목시펜도 있지만, 이런, 전부 다 이런 호르몬용 항호르몬제를 먹었어도 결국에 난 재발되는 사람도 많더라. 8명 정도가 재발이 됐어요. 재발이 됐다고 해요. 그러면 이분을 안 먹은 사람들은 12명이 재발이 됐다고 그래요. 그러면 8명하고 12명은 사실은 12분의 8이니까 3분의 2잖아요. 3분의 2. 그죠? 4명 차이잖아요. 근데 4명 차이죠. 4명 차이. 4명. 그죠? 8명, 4명. 근데 여기서 4로 해야겠지? 그럼 3분의 1이에요. 33%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다. 먹고 안 먹고가. 이렇게 하면 33%죠. 근데 그게 아니야. 이분들은 안 먹어도 88명이 암에 안 걸렸어. 여기는 물론 92명이겠죠. 예? 92명이죠. 그럼 여기도 4명 차이밖에 안 되죠. 근데 전체적으로 볼 때 4명은 100명 중에 4명은 4%야. 4% 차이밖에 안 나는데 33% 차이가 난다고 우기면 어쩔 수가 없어. 웃기죠? 요게 통계란 말이야. 근데 5년 전까지만 한 건데 이 퍼센테이지를 가지고 자궁 내막 암이 3%인가가 더 증가된다는데 이거 감수해야죠. 내가 그 30대인데 60대 어떤 갱년기 할머니로 사는 것도 감수해야죠. 그럼 부부관계나 이런 것도 다 망가지고 어떻게 내가 살려고 하는 것이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데
평생을 불행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되느냐. 근데 독일에서는 이 연구를 했대요. 타모xifen 말고 운동 조절을 하고 한 번씩 그 정말 행복하게 해주는 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음악 치료, 미술 치료 이렇게 했더니 타모xifen 먹는 사람만큼 보다 더 암 발생률이 줄었다는 것이 있어요. 그럼 돈도 안 들어가요. 내가 즐겁게 이렇게 살고 이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거든. 호르몬은 아까 뇌에서 조절한다고 그랬죠. 뇌. 그래서 정말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돼. 응? 타모xifen 부작용 다 알죠? 부작용 읽으면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많은 것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정확한 근거도 없어. 그냥 이거 해야 됩니다 하니까 하는 거예요. 사전 설명도 잘 없죠. 한 번쯤은 네이버 검색하면 이런 내용 좀 다 나와 있어요. 제가 막 다 아는 내용이 아니고 여성 호르몬도 있지만 이런 행복 호르몬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엔돌핀이죠. 엔도몰핀이라고 하거든. 뇌 속에 몰핀이다. 몰핀. 여러분 아프면 몰핀 맞잖아요. 어떨 때 나와? 기쁠 때 나온단 말이에요. 몰핀 맞을 필요가 없어요. 예? 여러분들 막 진짜 심란하고 어디가 막 배도 아프고 막 다리도 아픈데 어때요? 우리 아들이 수능을 받은 서울대 합격했어. 안전뱅이도 일어나. 예? 그렇게 즐거운 거고 무한한 능력을 만들 수 있는 게 엔돌핀이에요. 이상구 박사님 맨날 엔돌핀 얘기하잖아요. 그래 기뻐야 되는 거예요. 엔돌핀을 줘서 기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뻐서 엔돌핀이 나오게 해야 돼. 이걸 거꾸로 약에 의지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뭐 멜라토닌이라고 있는데 이게 우리 잠잘 때 이게 수면할 때 이게 멜라토닌은 이 세로토닌의 원료물질이고 그래. 이게 서로 음과 양이에요. 음과 양. 근데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골고루 나와야 돼. 우리가 마치 음악이 도레미파솔라시도 이게 탁 돼야 되는데 나는 막 엔돌핀형이야 이것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막 나는 솔만 좋아 솔만 계속 치면 어때요? 피아노가 소음이 되겠죠. 소음이 되는 걸 하면은 바보잖아요. 그래서 나는 기쁨만 한다 이건 안 돼. 나는 수면만 안정만 할 거야 이것도 안 돼. 로맨틱한 쾌감만 느낄 거야 뭐 이런 도파민이 이건 중독적인 거예요. 내가 막 그 쾌감이나 이런 것은 내가 즐거운 것만 하려고 하잖아요. 중독성이 있는 건데 아무튼 도파민, 오시토신 이런 것들이 다 이거 하나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도레미파솔라시도처럼 딱 이것이 서로 아울러져야 돼. 화음처럼.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너무 막 슬픈 감정도 때로는 필요해요. 근데 여기서는 자꾸 행복만 얘기하는데 우리가 정말 눈물 한번 흘리고 내가 반성하고 그러면 행복감 느낄 때 있죠. 내가 슬픈 것도 사실 엉엉 한 번씩 크게 소리내서 우는 것도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맨날 하는데 우리 홍 선생님 뒤에 있죠. 내일 오늘 강의 들은 분들은 같이 해서 A코스 끝까지 가고 B코스도 갈 수 있으면 가서 거기서 한번 내가 지금까지 뭐 싸울 때도 악을 못 써본 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집에 체면 때문에 옆집 뭐 밑에 층간소음 이것 때문에 악을 못 써. 소극적인 반항으로 뭐 밥을 안 해주고 뭐 나가본다든지 뭐 그 정도가 그런 분도 있어요. 말도 못하고. 근데 한 번씩 야호를 크게 한번 하면 속이 그렇게 후련해. 뻥 뚫려요. 그래서 혼자 가면 쑥스럽잖아. 쑥스러워서 못하는데 3명, 4명, 5명, 10명이 하면 동시에 하면 누가 아니다 모르고 쑥스러움도 없고 크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한번 악을 한번 써보는 것도 엄청 중요한 일이야. 그래서 암이 이렇게 왜 이렇게 생기는가 스트레스로 이렇게 봤을 때 여러 가지 원인들도 있지만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우리 교감신경이 막 흥분돼.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있죠. 교장신경이 아니고 교감신경이라고 농담으로 누가 하대요. 근데 그러면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되면 이게 과립구라고 있어요. 백혈구 중에 림프구가 늘어나야 우리 몸에 좋은데 과립구, 염증이 있을 때 이게 늘어나요. 사실은 이게 늘어나면 활성산소 아까 활성산소 주범 세포를 파괴하니까 늙어져. 노화의 원인, 그 유전자를 아까 변형시키는 암을 일으키고 또 하나는 이게 활성산소가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게 돼. 그래서 조직을 파괴해서 결국에 암을 발생한단 말이에요. 또 막 우리 신경 막 긴장하면 어떻게 돼요? 혈관이 수축되죠. 혈액순환이 안 되겠죠. 혈액 속에 림프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NK세포가 림프구에. 예? 그러면 암세포를 잘 잡아먹으려면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죠. 근데 약물, 쓸데없는 약을 안 먹어야 돼. 근데 우리는 너무 약에 막 너무 의지하고 약만 먹으려고 하잖아요.
이게 지금 결론 지금 들어보면 내가 정말 제대로 하고 있나? 아, 잘못된 부분이 많았구나. 이렇게 느낀 분도 있을 거고, 앞으로 그렇게 해야지라고 느낀 분도 있을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제일 하기가 힘들어요, 사실은. 자기 천성을 바꾸기가 힘드니까. 여러분들이 호르몬 어떤 영향을 받기는 하는데, 여성 호르몬이라며, 여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은 남성 호르몬이 사실은 필요해요. 조화를 이룬다면. 음과 양이라면. 그래서 남편과의 관계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게 좀 필요해요. 근데 여성암을 극복하려면 내 남편하고의 관계도 설정을 잘 해야 돼. 지금까지 이놈의 왼수라고 한 분들은 정말 왼수를 사랑하라. 이게 우리 하느님 말씀처럼 왼수를 지금은 나를 도와주는 정말 은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용서를 해야 돼. 아시겠죠? 근데 A코스 가서 악 한번 쓰고 내 남편이 왼수가 아니라 사랑하라 했다. 왼수를. 그래서 그 설정이 중요하단 말이야.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유방암이나 난소암, 자궁암을 예방해야겠다. 여러분들 히스테리라고 하죠. 히스테리. 노처녀 히스테리. 히스테리오는 자궁이라는 뜻이에요. 노처녀가 시집을 안 가면 약간은 그런 히스테리가 생기는 거죠. 호르몬 변화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 것이 있는데 제 생각하고 맞은 어떤 분이 있어요. 근데 자궁이 숨을 쉬어야 되거든. 근데 50이 넘어가면 부부관계를 안 하는 분도 많아요. 그래서 자궁이 숨을 못 쉬어. 또 애를 안 낳은 사람도 숨을 못 쉰 거고. 근데 생리통이 있는 분들이 애 낳고 없어졌다는 사람이 많죠. 시집가면 나서 이렇게 한 말도 많고. 그래서 궁 관리를 해야 돼. 자궁 관리. 자궁 관리를 해주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좋은 파장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처럼 그런 파장을 해주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의료기에서 만든 건데 그래서 특히 여성암을 갖고 있는 분들이 궁 관리를 하면서 여러 가지 할 수 있게 본인 스스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체험하실 분을 선착순으로 10분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그 장비가 잘 안 오고 안 갖춰서 못 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아마 다음 주에는 할 거예요. 우리 몸에 좋은 생명의 파장의 빛이 있거든요. 근적에선 온적에선 뭐 하듯이 그 좋은 파장을 거기다 넣어라. 이렇게 해서 반영해서 다음 업데이트 할 때는 그렇게 한다는데 여러분들 그거 하면은 상당히 몸의 변화가 좋대요. 얼굴이 혈색이 바뀐대. 그 여드름 많은 분들은 여드름이 없어진대. 그리고 턱선도 이렇게 부드러워지고 또한 뭐 이렇게 뱃살 여자들 뱃살이 오는 게 이제 자궁 숨 쉬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학설도 있고 한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도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좀 약간 뭐 수치스러운 게 아니고 본인이 가서 하면 되니까 다른 건 없어요.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을 저는 적극 추천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돈 경비 안 들어가게. 예? 여러분 돈이 들어가면 좀 민감하잖아. 근데 도움이 된다면 그런 것들 제가 해서 해드릴 테니까 아무튼 그렇게 하시고 다음번에는 사실은 폐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폐암이면 되게 산소하고 연관이 많잖아요. 산소는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폐암이 아니어도 다음 주에 강의를 들은다면 또 도움이 되거든. 우리가 숨 쉬는 이유가 산소를 먹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폐암에 걸린 분들은 산소에 더 취약하니까 더 그런 부분들을 더 집중해서 얘기를 해드릴 텐데 여러분들도 그거에 해당된다는 거. 그래서 다음 강의 때는 또 같이 할 수 있도록 하시게요.